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576가구를 건립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공공임대 70가구, 민간임대 506가구가 공급되며 2023년 12월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이 중 약 20%에 해당하는 116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지난 8일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실증 실험이 다음 달 초에 완료되고 데이터 정리 등 실험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보고서는 오는 6월 중 국토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의 평면이 다양화돼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8,875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 희망 현장 조사를 벌이고 주거지원 종합지원 대책을 지난 8일 내놨습니다. 이에 비주택 거주자에게 2025년까지 4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보증금 전액과 일자리 등을 지원하며 이주가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엔 1인당 월 26만 6천 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입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수익성을 결정할 세대 간 내력벽 철거의 안전성 실험 결과가 이르면 5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요, 이른 시일 내에 허용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력벽 철거는요, 우리 삶의 안전과 정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눈앞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전성에 악영향을 주진 않은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도 남겨보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이분만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힘차게 대표님의 강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혼돈의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팔아야 하나 고민을 하실 것 같고 내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강의 통해서 그 해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자, 일단 코로나 사태가 이제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일단 피로감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제 한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당장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한 30명대 정도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자, 지금 이미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지난 것 아닌가라는 또 이제 그런 좀 기대들도 이제 조금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정점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라면 자, 지금 어쨌든 간에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은 되고 있지만 야, 이게 끝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이 또 급격하게 반등할 수도 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V자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결국 걱정, 기대,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거 지금 팔 때야 아니면 살 때야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있어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제가 세미나도 해보고 또 상담도 끝나고 상담도 해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 딱 이 두 질문이에요. 아, 이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 부동산의 질문은 이제 팔 때, 살 때 요것만 이제 구분하면 되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혼란할 때 이 주제를 선명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매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세 시장을 좀 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매매
매매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렇죠. 매매가가 이렇게 받쳐준다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시장을 보면은요. 자, 일단 규제, 그러면 전세를 규제한 건 아니에요. 매매가 쪽을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의 효과가 오히려 전세 시장을 올리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우리가 이제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전세값이 올라가는 이런 패러독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바로 실거주 요건에 대한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1세대 1주택 내가 이제 비과세택 뭐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 이제 2년 이상 이제 또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요건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고덕 쪽에 이제 그 강동구죠. 고덕 쪽에 아르테온이라는 이제 아파트가 최근에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 그것도 지금 한 4,000세대가 되는 이런 아르테온 같은 것들이 입주한다 그러면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습니다. 아니 새 아파트인데 왜 전세가가 기존 아파트보다 더 낮을까? 그 이유는 한꺼번에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를 구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니까 금액을 좀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이제 컸던 게 이제 그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였죠. 갑자기 만 세대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84제곱미터 33평 같은 경우에 전세가가 한 7, 8억 정도 됐었는데 뭐 갑자기 뭐 만 세대가 입주하니까 뭐 그렇죠. 한 뭐 많게는 6억, 5억 그렇죠. 제가 뭐 봤던 건 한 4억까지도 떨어지는 그렇죠. 뭐 갑자기 왜냐하면 세입자를 못 맞추게 되면 그 지정한 입주 날짜에 잔금을 못하면 또 페널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우리가 통념적으로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대단지로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는 떨어진다. 이게 지금까지 통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가 뭐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도 그 입주할 때 84제곱미터 33평형이 한 5억 초반대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입주하는데도 불구하고 6억 중반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촌 그랑자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굉장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신축 아파트 전세 물건이 정말 네, 지금 뭐 제가 좀 이렇게 모니터를 해봤더니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가 실입주를 한다고. 네. 아니 매물이 없는 거죠. 새 아파트는 이렇게 4,000세대 들어오는데 거의 80% 정도가 거의 실입주를 하니까 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전세가가 지금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내년에 서울 입주, 이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약 한 23,000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올해만 보더라도 약 한 42,000 가구 정도가 지금 입주를 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는 약 한 4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나와야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세 시장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올해 지금 4만 가구가 입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전세 시장이 이렇게 서울 쪽만 보자면 46주 지금 연속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미 작년 지금 7, 8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거의 8개월 이상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4만 가구 이상이 하는데도 그런데 내년에는 뚝 떨어져서 그렇죠. 2만 가구니까 55.1%. 자, 근데 더 큰 문제는요. 2022년이에요. 내후년이죠. 2022년은 지금 예상 물량이 서울에서 13,00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4만 가구가 2만 지금 그렇죠. 한 3,000가구. 그다음에 또 13,000가구.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뭐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세 시장 자체는 그렇고 이렇게 어쨌든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큼 그렇죠. 매매가를 올려 붙일 수 있죠. 더더구나 이렇게 된다라면 갭 투자 시장이 조금 더 양호해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매매가 상승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전세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부동산 지금 이제 규제 쪽이
총선 후에 지금 이제 뭐 다음 주니까 이제 다 이제 왔습니다.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지금 시그널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그 정부 여당 쪽에 지금 뭐 그 선대위원장 이제 맡고 있는 분한테 기자들이 그 토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쪽에서. 자, 지금 뭐 후보님 같은 경우에 자, 종부세 이거 지금 너무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데 바뀔 수 있는, 뭐 바뀐다라는 건 이제 완화에 대한 얘기겠죠.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지금까지 정부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일관되게 계속 부동산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뭐 그냥 계속 지금까지의 일관된 정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정책에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몰랐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려해 보겠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총선 후에, 뭐 총선에 또 갑자기 말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쪽에서 이제 그 여당 후보로 나온 분들이 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후보들조차도 종부세 이거 경감해야 된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서울 수도권 쪽은 종합부동산세 쪽에 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현장의 목소리들을 이제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정부 여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야당은 더 말할 게 없겠죠. 더더구나 이제 제일 야당인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대놓고 종부세 완화하겠다. 아예 이렇게 그 기조를 뭐 내놓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안이 정부 안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처리를 계속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종부세 기준이 6월 1일이거든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제가 그냥 판단해 볼 때면 이 분위기, 여당 쪽도 그렇고 야당 쪽도 이렇다라면 이 분위기라면 12.16 대책에서 나왔던 종부세 강화하는 이 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처리가 안 된다라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21대 국회 때 이것을 다시 이제 정반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더더구나 20대 국회에서 올라왔던 게 자동 폐기된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될까? 이런 어떤 퀘스천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기준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쪽에 완화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기류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가고 있다라는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총선 이후에 지금 정부의 규제 어떤 그 정책들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추측들을 해보고요. 더더구나 지금 제1야당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60%까지 다시 되돌려 놓겠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40%고 더더구나 지금 뭐 9억에서 15억은 20%밖에 안 되고 15억 초과하는 거는 뭐 한 푼도 안 되잖아요. 자, 이런데 어쨌든 이런 뭐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들의 좀 그 어떤 수정,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바로 강남 3구 쪽이죠. 자, 어차피 부동산이 올라가도 강남 3구가 진원지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강남 3구가 일반적으로 진원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통계상으로 본다라면 부동산 가격이 강남 3구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통계를 보자면 0.01%에서 0.03%로 지금 뭐 서울 쪽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아니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떨어진 게 아니야. 아니 금매가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금매가 없어. 뭐 이런 자 현장하고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통계상에 지금 또 착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뭐 그 반포 리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84제곱미터가요. 그 직전 고점 가격이 한 26억 8천까지 갔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한 1억 한 4, 5천
갑자기 한 5억 정도가 이게 낮아진 거 다들 깜짝 놀랐죠. 자, 근데 다시 이것이 한 24억 8천원, 거의 한 25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가 19억까지 갔던 게 16억까지 떨어졌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15억으로 올라가는. 자, 지금 이게 뭐 매매 거래 건수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현장을 제가 모니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집값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죠. 지금 뭐 갑자기 뭐 한두 개 정도 거래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지금 강남 3구가 이렇게 뭐 상황이라고 보고, 자,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좀 봐야 되는데, 추세를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자, 일단 현금 부자들은 어쨌든 간에 줍줍 쪽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가 이제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2월 달 정도만 해도 한 2% 정도 머물렀어요. 그냥 쭉 줄은 거죠. 자, 근데 최근에는 갑자기 4.44%까지 배 이상이 지금 15억 쪽이 또 다시 살아나요. 그만큼 이제 금매가 나오면 현금 부자들은 그냥 사버리는 거죠. 자, 더더구나 강남 3구 아파트 외진 쪽의 매입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9.1%까지 올라갔는데요. 2006년부터 조사한 이래로 지금 가장 높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강남 3구 쪽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지방 쪽에 큰 손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지금 소확행 쪽에 이제 삼총사라고 하는데, 자, 믿을 건 새 아파트밖에 없다. 자, 지금 청약시장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뭐 문만 열었다 그러면 100대 1 넘어가는 건 뭐 다반사고요. 뭐 300대 1, 400대 1까지 지금 가고 있어서 수만 명이 지금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자,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는 6억 이하 쪽이 정말 쏠림이 뭐 대단한데요. 지금 6억 이하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4, 4분기 같은 경우에 한 7만 건 정도였어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1, 4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8만 3천 건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6억 이하 쪽은 많이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비규제 쪽이죠. 인천하고 지금 대전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3종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풍선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 뭐 530대 1이 넘어가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터진 대구 같은 경우에도 55대 1이 오피스텔이 이렇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이런 시장의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 팔까 뭐 말까 아니면 살까 말까 이거죠. 자, 제가 어느 정도 가이딩을 좀 드리자면은요. 자, 팔까 말까 할 때는 제가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 내가 팔까 말까 고민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것을 팔았을 때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말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기대감이 있는 입지라면 지금 이럴 때는 팔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죠. 지금 내놓는다면 급매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살까 말까 할 때는 제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코로나 전국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상황에서도 야, 내가 저걸 정말 사고 싶어라고 마음이 움직일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부동산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뭐 급매라든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살까 말까 할 때는 제가 사라 이렇게 좀 물론 이거는 내가 자금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뭐 IMF 때도 경험을 해봤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 혼란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거예요. 내가 IMF 때 좀 투자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 금융위기 때 좀 낮았으면 투자를 좀 했었을 걸. 늘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게 결국 부동산이에요. 결국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서 내가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보유, 중장기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내 부동산을 사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앞으로 전세난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코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의 키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약시장과 6억 이하의 아파트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무료 세미나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무료로 세미나를 함께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만한 부동산 어디에 있을지 바로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재성 대표님과 오늘 딱 한 군데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인데요. 9호선 석촌고분역 역세권에서 방 한 개짜리 오피스텔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살펴보시죠. 약 2억 700만 원에서 2억 1,7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송파구 삼전동. 잠실권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잠실권 오피스텔의 매력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자, 강남 3구 그렇죠. 그러면서 뭐 잠실 더더구나 그 안에서도 뭐 9호선 부동산의 한군 라인이 되겠습니다. 3박자죠. 강남 3구, 잠실 9호선. 그 석촌고분역에서 이제 도보 4분 거리니까 정말 초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글로벌 빈센터 이제 4월 착공이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자,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 6월 착공. 자, 지금까지 6년을 기다려왔던 것들이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착공을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 잘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더더구나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국내 최대의 마이스 산업단지, 그러니까 기업회의라든지 포상관광이라든지 또 국제회의라든지 전시, 전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4차 산업, 마이스 산업이 바로 잠실 쪽에 쫙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석촌고분역이 이제 바로 여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촌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석촌호수에는 지금 그렇죠. 국내 최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123층 555m인 잠실 제2롯데월드몰이 있는데, 자, 여기도 엄청난 기업들이 있죠. 지금 가장 높은 빌딩이고요. 그 옆에 또 삼성 SDS라고 하는 또 쌍둥이 빌딩 삼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롯데 들어와 있고 삼성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그렇죠. 지금 이번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 또 하나의 100층 건물. 자, 지금 대한민국에 100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에 100층 건물이 또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계열사 14개가 들어오고 뭐 많은 컨벤션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이제 이번 달에 착공을 하는 것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고 해서 GTX A노선, C노선, KTX, 위례 신사선, 지금 좀 GTX D노선까지 얘기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다 2호선, 9호선까지 하면서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도시가 생기면서 또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이제 이 전체 다가 잠실 쪽에 국제기류 복합지구라는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엘스, 리센츠, 트리온, 파크리오 이 아파트들도 있는데 여기에 잠실 중흥 5단지, 진주, 미성, 크로바, 장미, 우성 1, 2, 3차까지. 야, 정말 이 잠실이 다 변하고 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 저도 너무나 궁금한데 이 잠실 한복판에 그것도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여기에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소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크게 변화되게 될지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그런 잠실권의 한가운데서 만나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발 호재 쏟아지고 일자리 늘어나는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잠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강남 3구 안에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토지 가치도 그만큼 높죠. 자, 여기에다가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타입의 풀옵션인데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즉시 입주할 수 있고 즉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입주할 수도 있고 바로 월세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자, 잠실권에서 그것도 9호선 역세권의 오피스텔인데 그럼 잠실권의 오피스텔은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강남에요. 원룸짜리 지금 아파트 한 채가 12억 4,500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자, 그 금액이면 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2억 700만 원에서 2억 1,700만 원인데요. 실제 여기는 이미 전세가 확정되어 있고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신축으로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액이 약 한 1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잠실 한복판에 그것도 새 집을 내가 정말 1,700만 원이라는 그것도 확정되어 있는 이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제가 볼 땐 정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1,000만 원대 소액 투자를 잠실권의 오피스텔에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서울 지역의 핵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무료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에 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9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43%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42.1로 전월 대비 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서울과 울산은 60선, 부산과 대구는 40선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는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셔야겠죠. 오늘은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코로나19로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 관심 많으시고 좋은 부동산을 찾고 계시거든요. 두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현재 코로나 사태랑 뭐 많은 연관이 없이 계속해서 인기 있는 지역 두 지역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강남구, 바로 강남구 역삼동 지역을 소개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이슈가 있었던 서울 안에서 영등포구 안에 영등포 시장역 인근의 주택을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안정적으로 인기가 많은 두 지역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강남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류지만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2호선과 분당선 함께 지나는 설릉역 근처에서 오늘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에 집중을 해볼 거고요. 자, 시세는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800만 원 예상되래요. 정말 부동산 시장에 변하지 않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바로 강남구 쪽으로 가볼 텐데 역삼동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네, 일단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부동산 하면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 가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13년 만에 가격이 최대치로 상승을 하였는데 그중 안에서도 강남구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무려 25%나 올랐습니다. 가장 높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높게 오른 이유는 강남발 대형 호재들과 또 강남이란 지역의 공급의 희소성 그리고 수많은 수요층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강남이란 지역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1, 2인 가구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아진 세대수만큼 인기 있는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따라서 강남이란 지역은 언제나 부동산 투자 1순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드리는 곳은 강남구 역삼동의 선능역 도보 4분 거리 내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선능역은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라 매우 선호도가 높은 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능역 인근에는 6호선을 제외하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환승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서울 전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대중교통 환경이 매우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역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GTX인 광해철도망 호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직접적인 호재의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역삼동에는 역시 대형 업무지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국내 최고 업무단지인 강남 업무단지부터 테헤란로를 이어 삼성역 업무단지까지 많은 회사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테헤란로에는 GS그룹, 한국은행,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질비해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많은 직장인들이 주거를 선호하고 있고 또 직장인의 수요층 특성상 장기적인 거주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강남이란 곳은 일단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인구의 집중화, 교통의 편리,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학군 또한 매우 우수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입지적인 장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살펴봤습니다. 공식적인 지표죠.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역시나 강남구였습니다. 지금도 그 어디보다 좋지만은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참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표가 나온 걸 텐데요. 교통이 참 편리한데 또 교통 호재도 있는 것 같고요. 호재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강남이란 지역은 현재도 정말 대중교통이 정말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대중교통 호재들이 있습니다. 역삼동 오른쪽에 있는 삼성역에는 역삼동 오른쪽에는 삼성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삼성역에는 광해철도망인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광해철도망으로 인하여 경기권 중요 지역으로 접근성이 매우 빠르고 편리해지면서 더욱더 많은 인구의 유입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위례신사선도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강남구 쪽에서 송파구 아래쪽으로 이동하기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대중교통이. 그런데 위례신안선이 들어오면서 가락시장, 위례신도시 등 동남권으로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이 점이 매우 큰 호재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강남역에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1단계로 신사역까지 2022년에 연장을 하여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단계로는 용상역까지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산과 강남이 연결되면 강남권의 중요도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헤란로 지그단위 계획이 있는데요. 테헤란로에는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리모델링화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기존 건물을 연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중축을 하여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진행해주는 사업인데요. 따라서 이 지역의 업무시설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직장인의 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호재인데요.
마이스 산업단지인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역 코엑스부터 잠시 종합운동장까지의 일대를 마이스 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GBC 센터, 잠실운동장 마스터 플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이런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동시에 진행을 하여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중 하나인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착공이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곳이 완공되면 최대 105층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겠는데요.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265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며 현대차 기업과 국제 업무 시설, 그리고 전시, 컨벤션 등 다양한 업무 시설들로 이루어져서 약 122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그 고용 창출로 인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수혜 지역이 바로 수혜 지역에 역삼동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국제교류 복합단지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올해 진행할 예정인데요. 삼성역부터 봉온사역까지 지하 6층 규모로 잠실종합운동장의 30배나 되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안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고 광역철도인 GTX, 위례신사선,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교통들이 들어와서 하루 이용객이 약 6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환승센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코엑스와 현대차 GBC를 연계하여 상업, 여행, 문화, 예술 공간을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강남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형성될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호재들의 영향으로 더욱더 개발되는 강남이 되겠고, 그에 따른 더욱더 많아지는 고용 창출과 더욱더 편리해지는 교통망으로 인하여 주거 수요는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충분한 집가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과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호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용산 지역과도 이제 강남이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더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강남 지역 안 그래도 비쌀 것 같은데 이런 호재까지 있으면 가격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투룸, 지금 설릉역 근처에서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성능역 인근의 투룸의 시세는 5억 3천만 원부터 5억 4,8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따라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신다면 2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여 2억 6천부터 2억 8천만 원 정도로 투자 가능하고, 보증금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월 수입은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강남 지역의 핵심 지역에 1억 원이 안 되는 전세를 활용했을 때 8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남 지역의 투자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강남 중 역세권이 아닌 지역이 없을 만큼 강남은 대중교통이 매우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성능역 도보 4분 거리 내의 초역세권 주택을 보시면 좋겠고, 또 이 지역은 또 강남과 삼성역 업무지구에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발 대형 호재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향이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릉역 4분 이내 거리에서 강남의 핵심 지역인 설릉역 근처에 투룸 다세주택으로 소개받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류지만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근처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시세 만나보시죠.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영등포 쪽입니다. 1인 가구가 정말 많은 지역이라는 특색에 딱 걸맞게 또 1인 가구분들 위한 오피스텔 가져주셨다고요? 네,
서울에서 현재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의 유입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영등포는 서울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3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 2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풍부한 직장인의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서 공실도 걱정 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는데요. 그리고 이 지역의 교통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과 1호선 영등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은 5호선을 이용하여 여의도, 광화문 공덕으로 또 1호선을 이용하여 종로나 신도림, 가산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인근 도심에 비해 개발이 늦어져서 노후화된 시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임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주변 업무지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도 인근 업무단지들로 이동이 상당히 수월한데요. 여의도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나 차량 이용 시 매우 빠른 진입이 가능하겠고 또 다리 하나만 건너면 상한 DMC, 용산 업무지구, 또 서쪽으로는 마고 산업단지까지도 20-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로 접근성을 보시더라도 영등포는 앞으로 핵심 주거 지역으로 자리 잡을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타임스퀘어,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또 영등포 시장이 있어서 구상권과 신상권을 모두 편리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의도 공원, 한강, 또 영등포 공원이 있어 녹지환경과 여가생활시설도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영등포는 업무, 교통, 녹지, 생활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1, 2인 가구에게 완벽한 입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살기도 편리하죠. 게다가 무엇보다 출퇴근이 너무 편리한 지역이니까 1, 2인 가구가 많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크게 바뀌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30 플랜 들어가는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네. 호재 정리해볼까요? 네, 영등포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을 의해서 재작년부터 많이들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개발 호재는 우선적으로 서울 2030 플랜에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의 축으로 지정이 되었죠. 이 점이 가장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계속해서 관심받는 이유가 바로 서울 2030 플랜의 정책상 중요도와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의 노후화가 조금씩 개선될수록 바로바로 가격 상승이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영등포 뉴타운 사업과 이 밖에 도시재생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의도 바로 건너편인 영등포는 대표적인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처음에는 미분양이 되었다가 현재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영등포의 13구역에는 대우 두산으로 총 33개 층 5개 동이 들어올 예정이 있고 26구역에는 구역이 해제된 후 가로정비 사업으로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역이 해제되고 난 후 도시재생 사업이 일환인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오피스텔 건축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밖에 또 신규 민간 사업자들의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 또 투자 자금까지 몰리면서 영등포는 현재의 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도 손꼽히는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바로 옆에 여의도가 개발을 함으로써 영등포는 더욱더 주거지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의도는 현재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많은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의도는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내년에 완공이 되는 파크윈타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하여 많은 유동 인구의 증가와 상주 인구의 유입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현재 MBC S아욱에는 49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여의도는 이렇게 업무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영등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등포는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들의 정체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물포길 지하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물포길 지하사업 같은 경우는 차량도로를 지하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꾸며 복잡한 정체를 일부 해소하면서 녹지 공간을 좀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제물포길 지하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시작됐고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도 지하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지하사업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상당히 높이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GTX 비노선은 광역 교통망이 영등포 바로 옆 여의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2022년에 착공 예정으로서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을 하여 경춘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갖춰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신안산선이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1단계인 안산에서 영등포를 지나 여의도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1시간 30분이 걸리던 구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겠고 추후 2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2단계가 연장이 되면 공덕,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돼서 더욱더 많은 업무단지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가치 상승이 보여질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치 상승 기대되는 호재들까지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런 공식적인 개발 계획도 있고요. 민간 개발까지 아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런 곳에서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좀 원룸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1.5룸 오피스텔을 가져와 주셨거든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해당 지역의 1.5룸의 희소성은 상당히 큰데요. 이 지역의 1.5룸 오피스텔의 시세는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부터 2억 6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활용하시면 전세가 2억 1천만 원부터 2억 3천만 원이 예상되어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활용 시 보증 금액은 2천만 원에 월 수입 70에서 80만 원 수입이 예상되고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대출 이용 가능액은 1억 4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 실투자 금액은 7천원에서 9천만 원 정도로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영등포구에서 1.5룸은 희소성까지 돋보이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류지만 팀장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류지만 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는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